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그 반짝반짝하고 완벽한 사과 하나. 이게 그냥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복잡한 과학전쟁에서 이긴 승리품이라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맞아요. 바로 이 후지사과 꼭지 근처에 있는 작은 흠집 말이에요. 이게 보기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농부들한테는 정말 큰 골칫거리거든요. 대체 왜 멀쩡한 사과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갈라진 사과의 미스터리, 그 원인을 찾아서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우선 이건 그냥 사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체리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많은 과일들이 이런 열과 현상 때문에 고생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터져버리면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전 세계 농부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열과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균열이 사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자라서 우리가 아는 그 쩍 갈라진 모습, 즉 외부 열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대체 뭐가 이 단단하고 매끈한 사과 껍질을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걸까요? 가장 명백한 원인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범인 바로 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목말라 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과가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겠죠. 그럼 속살은 막 부풀어 오르는데 껍질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쩍 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가 한창 자라는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꽃이 피고 나서 81일에서 130일 따위예요. 이때 비가 250mm 이상 확 쏟아지니까 열과 발생률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리죠. 물론 비만 탓할 건 아닙니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거나 서리가 내려서 껍질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상처가 나중에 더 큰 균열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정말 중요한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미경을 들고 그 아주 작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과 껍질의 최전방을 지키는 방어막, 바로 큐티클이라는 층입니다. 일종의 왁스로 된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중요한 건 사과가 자랄 때 이 갑옷도 같이 쭉쭉 유연하게 늘어나 줘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튼튼한 껍질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세포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갑옷도 두껍고 탄력이 넘쳐요. 반면에 약한 껍질은 어떨까요? 구조부터가 홀렁하고 갑옷은 뭐 종이장처럼 얇고 바삭바삭한 느낌인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일종의 달리기 시합에 비유합니다. 사과 속살이 커지는 속도랑 껍질 갑옷이 그걸 따라가는 속도 사이의 시합인 거죠. 이 시합에서 껍질이 지면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열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있겠죠? 만약 이 껍질 구조가 핵심이라면 과학의 힘으로 이 갑옷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네, 정답은 그렇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베렐린이라는 물질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식물세포들한테 얘들아, 더 열심히, 더 많이 분열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 호르몬이에요.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국내 연구 결과를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 사과는 열과율이 8.2%나 됐어요. 그런데 5월에 지베렐린을 한번 싹 뿌려줬더니 와, 2.8%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2.6%.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과학의 힘입니다. 그냥 자연에 맡겨뒀을 때보다 문제를 70% 가까이 줄여보인 거예요. 원리가 뭘까요? 핵심은 선제 대응입니다. 지베렐린은 사과가 아직 애기일 때 미리 껍질 세포를 더 많이, 더 빽빽하게 만들어 놓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초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해두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사과가 막 커질 때 버틸 수 있는 훨씬 더 강하고 유연한 갑옷을 입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똑똑한 과학, 실제 농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활용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모든 건 때가 있죠.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바로 저 5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놔야
한여름에 비가 쏟아지고 과일이 쑥쑥 클 때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베렐린 하나만 믿고 있을 순 없겠죠.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요. 완벽한 사과를 위해서는 나무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조절하고 흙에 물이 잘 빠지게 관리도 해줘야 하고 또 필요하면 봉지를 씌워서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처럼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함께 들어가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져서 균열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겉모습이 좀 안 예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갈라진 틈은요, 온갖 병원균들한테는 웰컴 사인이 붙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갈라진 사과를 분석해 보니까 틈으로 들어온 곰팡이의 72%가 잿빛 곰팡이 균이었어요. 과일을 심하게 썩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피해가 수확하고 나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멀쩡해 보여서 창고에 넣어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상품 가치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렇지 않게 집어드는 그 매끈하고 완벽한 사과 하나는요, 사실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죠.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에 있는 다른 과일들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